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IRA, 인플레이션 경감법에 따른 2차전지 산업의 수혜 등 영향을 한번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태양광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참, 그쵸? 태양광 산업을 오래 보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투자할 거 아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MB 정부 때 굉장히 한번 시세가 났다가 그때 이제 그린 뉴딜이었나요? 막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시세가 잘 나다가 다 망가졌어요. 왜 다 망가졌냐? 결국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인데요. 자,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유망했죠. 당시만 해도 유가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수준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거를 레드오션화 해버린 거죠. 레드오션화 했다. 계속 저가로 물량을 막 밀어내는 거죠. 저가로 막 물량을 밀어내는 거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네, LCD 산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LCD 산업 키우듯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드오션화 하니까 얘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태양광 산업도 장치 산업인데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계속 저가로 물량은 나오고 그러면 수익성 악화되니까 경쟁사들이 다 나가떨어지죠. 네,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 정말 많이 망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화 이 정도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시장을 장악했고 SCM의 8, 90%를 지금 중국이 다 장악한 겁니다. 원재료부터 폴리실리콘 같은 정말 폴리실리콘이 급락에 폭락을 거듭했는데요. 이 OCI가 살아남은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고 웨이퍼부터 모듈 다 작살났습니다. 다 작살났고 원재료도 다 작살났고요. 다 지금 중국이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SCM을 재편하겠다라는 겁니다. 재편하겠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중국산 퇴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떠나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지금 주도하는 쪽은 미국도 있을 건데 자, 유럽도 지금 심각해요. 미국은 어쨌든 보조금을 통해서 산업 제조업 육성 측면에서 제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 측면에서 이거를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건데 자, 이유는 지금 에너지 안보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EU도 친환경의 측면이 컸죠. 친환경을 하려고 태양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했죠. 무기화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발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23% 정도 되는데요. 특히 유럽이 굉장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휘발유나 경유 같은 거, 등유 같은 거 떼는 것보다 천연가스 훨씬 더 배출량이 적잖아요.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니까 이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러시아산을 많이 썼는데 이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이거를 자원을 무기화를 해버릴 거죠. 푸틴이.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가 지금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영국은 40%. 그리고 네덜란드는 46%. 심각합니다. 지금 독일은 전기세가 너무 올랐어요. 전기세가 10배 올랐어요. 장난하는 거죠.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영국은 대충 한 6배씩 다 올랐어요. 프랑스하고 이런 데는. 그만큼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한 40% 이상 지금 공급을 줄인다고 하고 있죠. 네, 러시아가. 지금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막 폭염이 오는데도 에어컨 못 틀어가지고 막 죽고, 그죠?
중요한 게 가을이 오면 난방이 문제입니다. 유럽 쪽은 겨울, 특히나 독일 쪽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뭐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비중, 발전 비중이 한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배 이상 높은데, 자, 이걸 딱 뜯어놓고 보면요. 풍력이 한 14.4% 정도 되고요. 태양광은 5.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한 2020년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20년 정도 기준인데요. 압도적으로 풍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유럽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육지에다가 깔아야 되죠. 육지에다가 깔아야 되는데요. 유럽은 육지에 뭐가 많아요? 집도 많지만 유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많죠. 규제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런데 풍력은 해상에다가 깔면 되죠. 물론 뭐 갈매기 생태계도 중요하고 물고기 생태계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허들이 좀 낮으니까 그동안 풍력 쪽을 많이 해온 건데요. 자, 풍력은 문제가 뭡니까? 갑자기 기상이변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전기 생산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얼어 죽을 판이에요. 네, 유럽이 얼어 죽을 판이니까 지금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뭐 물론 원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이번에 유럽이 원래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넣을지 말지 가지고 막 엄청나게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넣었는데, 원전은요, 이게 지금 착공 들어가면 평균 10년 걸려요. 지금 착공 들어가면 10년 있다가 발전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막 한국 업체들 끌어오면 한 4년, 5년에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당장 얼어 죽는데, 그러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풍력도 뭐 빨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도 한 6년 걸려요. 6년. 왜냐면 특히나 블레이드 같은 것들이 운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이게 또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보통 태양광도 한 5년 걸려요. 네, 한 5년 걸리는데, 자, 여기서 대부분 시간이 인허가하고 펀딩. 여기서 보통 한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허가는 지금 급하면 빨리빨리 내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펀딩은 어떻게? 정부자금 태워서 빨리 해야지. 자국민 얼어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하고 EU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 아웃이죠. 그런데 EU는요, 중국산도 씁니다. 약간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항상 박쥐 같은 놈들이거든요. 자,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기 때문에. 유럽은 그래서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모멘텀은 미국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모멘텀이 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미국 쪽에 태양광 쪽이 좋다 그랬잖아요. 자, 미국 주식 2개만 이야기할게요. 자, 퍼스트 솔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80% 이상 올랐어요. 저점 대비 80% 이상 올랐는데, 단기적인 매매는 주의하시고요. 장기 모멘텀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미국 내 넘버원이고요. 자, 이 회사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내수 비중이 한 80% 이상 되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0% 가까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는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절대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이런 회사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막 경쟁하니까 주가가 뭐가 많이 올라요. 막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자, EDA2라는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EDA2를 하는 회사들, IP를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회사들도 뭐 한번 볼만하다.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국내 주식 쪽에서는 누구냐? 한화솔루션이 압도적입니다. 한화솔루션은요,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있어요. 생산 기반이 있고요. 그리고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요,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만큼 예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OCI도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요? 폴리실리콘 쪽에서 중국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도 좋은데 왜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약하냐면 얘는 중국 매출 비중이 지금도 꽤 있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가 개입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훅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편하게 보는 게 오히려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작은 회사인데요. 이렌텍 같은 회사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렌텍은 ESS, 이런 쪽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가정용 태양광 하면 태양광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태양광 쪽에 무조건 발전한 에너지 어디서 저장해 놔야 되거든요. 자, 이런 쪽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방국 브랜드 쇼어링 측면에서는 뭐 이런 회사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제가 퍼스트 솔라는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는데요. 이 회사는 2세대 화합물계를 기반으로 해서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재료를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지금 방막 태양 전지 쪽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인버터 생산하고 있고요. 내수 비중이 높다. 21년 기준으로 미국 내 판매 비중이 80%까지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이제 모듈 라인이 가동 중이고, 그리고 REC 실리콘을 통해서 폴리실리콘하고 인곳, 웨이퍼까지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태양광 SCM이 얼마나 지금 지독하게 세팅이 돼 있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한 8, 90%는 지금 중국산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폴리실리콘 원재료죠.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75%가 중국 비중입니다. 폴리실리콘이 중국 비중이고요. 그리고 웨이퍼가 95%. 그리고 셀이 76%. 그리고 모듈이 71%. 요거를 배제하면 그나마 생산할 수 있는 데는 한국, 동남아, 주로 이제 베트남이겠죠. 인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다 뭐 한 3%씩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러면 결국은 이쪽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중요한 우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미국도 중국 쪽 SCM에 태양광을 의존했었어요. 태양광에 굉장히 의존을 했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요게 한 17년에 트럼프가 와서 그냥 판을 엎어버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생기면서 니들은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걸 판을 엎어버리고 그 뒤에 미국이 탈중국화를, 그죠? 태양광 쪽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든은 이걸 좀 더 정교화했죠. 정교화했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태양광. 그리고 이거를 아우르는 광물, 핵심 광물.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했던 행정명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SCM의 문제점, 취약점들을 다 이때 스터디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리닝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액션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당적인 액션이에요.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밀고 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혜를 보는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빠다코코나님이 남겨주셨어요. ALD가 안 좋을 거라 보시는 이유는 노광 셋업이 안 되면 그 뒷단도 발주가 안 나올 거라고 보시기 때문이신가요? 중국 메모리 업체들 보면 아직 ALD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임에도 ALD 장비를 많이 사가는 것 같던데 그건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장비사들이 전략적으로 ALD 위주로 판매를 하는 건지, 중국에서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니 그냥 비싼 걸 사가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판단으로요, 우리의 상식으로 중국 반도체 투자를
자, 우리의 상식으로 중국 반도체 투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광 공정이 세팅되고, 그죠? 여기에 맞춰서 뭐 증착이나 식각이나 세정이나 후공정,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미국산 장비를 빼야 되고, 그리고 ASML의 신형 장비는 또 빼야 되고,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후공정 쪽에서 메이크업을 하려는 니즈들이 많아요. 자, 대표적인 게 192단짜리 YMTC의 낸드 플래시.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갔죠. 하이브리드 본딩 어디 쓰는 겁니까? 이거 슈퍼컴퓨터 같은데. 슈퍼컴퓨터 CPU 같은데 만들 때 쓰죠. 그죠? 이번에 AMD 제노아 서버용.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는 건데, 이거를 낸드에 썼어요. 낸드는 굉장히 싼 메모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HBM 쪽 본딩 장비를 굉장히 또 많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런데 보통은 HBM 하면 한 14나노 정도의 전공정을 하고 후공정을 TSV 본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뭐 이거 한 20나노로 전공정 하고요. TSV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ALD라는 장비는 굉장히 방막 성능이 좋은데 요거는 택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스루풋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EUV하고 페어링해서 많이 쓰죠. 마스킹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데 EUV가 없는데 중국에서 한 대도 못 샀으니까 그럼 ALD 어디 쓰지? 어디가 우겨 넣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미국산 ALD 장비는 못 쓰지만 한국산은 지금 살 수 있기 때문에 막 땡겨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보조금 주니까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일단 공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땡겨 놓을 수 있는 거 막 땡겨 놓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중국 반도체 쪽에 뭐 스카우트에서 들어간 핵심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지금 YMTC 192단 낸드 같은 것들을 막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 뭐 CXMT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디램을 막 만들 거고요. 여기에 쓸 겁니다. 아마 SMIC나 이런 회사들도 많이 쓸 거고요. 어디에 정확하게 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주말에도 꿀잠 주무시고요. 푹 쉬시고. 네. 요즘에 그나마 좀 반등이 조금씩 나서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00을 뺏어갔다가 한 2, 30만 줘도 참 기분 좋은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죠? 그래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펀더멘탈 가지고 항상 좋은 주식 골라서 좀 더 정교해지는 타겟에 우리가 0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